핀셋 보도다 네. 이런 말들을 하세요. 좀 기다려보자 했던 사람들이 계속 바보가 됐기 때문에 좋았던 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서 온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30%를 30대가 구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의 패닉 바잉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합헌이다 위헌이다 말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대 패닉바잉부터 볼 건데요. 이거 사실이 맞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통계를 살펴보면은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근데 건수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럴싸하긴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 4월, 5월 정도에 1000건 정도였다가 6월에 3600건 정도로 팍 뛰니까 3배 더 많이 산 거죠. 건수로만 봤을 때는 3배다. 네. 근데 알고 보면은 30대만의 패닉 바잉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그렇습니다. 40대, 50대, 60대 다 그만큼 한 3배쯤 많이 샀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패닉 바잉이라고 하면 그 다른 연령대 추이는 변동이 없어야 되고 30대만 눈에 탁 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많이 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언론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핀셋 보도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왜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하겠다 하니까 자극적인 사안만 골라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을 좀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30대 패닉 바잉 되게 자극적인 소재잖아요.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폈으면 30대 무주택 실수요자를 얼마나 못 챙겼으면 30대가 패닉 바잉에 나서겠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물론 비판을 한다면 30대를 못 사게 하지 못한 거는 정부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0대만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은 좀 어떤가요? 최근 1년 정도를 보면 28%에서 32%까지 등락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 갑자기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40대의 경우에도 비슷하죠. 26%에서 29% 정도 비중을 등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딱 특정 연령대의 패닉 바잉, 이거는 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거를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좀 거래량 이런 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큼직한 그 부동산 대책 파리 대책, 이런 913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어김없이 거래량이 바닥을 쳤거든요. 거래량이 바닥을 친다는 게 이제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좀 이따 사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12, 16 대책 이럴 때 보면은 강도를 엄청 세게 막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동안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 점점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 회복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617 대책에 70 대책에 84 대책에 거의 한 달 단위로 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적하신 대로 617, 7110, 84 대책 나올 때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온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정부를 안 믿는 것 같고 신뢰도가 점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압도적이거든요. 네, 근데 약발이 진짜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대책이 나오면 정부 정책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겠구나, 좀 기다려보자 했던 사람들이 계속 바보가 됐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고 더 살 수 없게 되고 했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는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토지거래 허가제 카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 또 한 측에서는 당연히 또 통합당 측에서도 당연히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건 위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위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장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정할 곳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에 따른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전역이 땅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네. 도대체 집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조금 더 뭐 자세히 보면요, 이 법률에는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파트, 뭐 단독주택 이런 집들에는 다 대지 지분이 껴 있잖아요. 그 집에 딸려 있는 토지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집도 같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략적인 여론 조사를 보니까 뭐 경기도 분들은 과반이 찬성을 하고 계세요. 한 6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찬성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왜냐면 이 일을 하고 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한다 보면은 풍선 효과가 굉장히 일어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는 문제점이거든요. 경기도가 이 서울의 수요를 일정 부분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잡아주는 역할들도 하거든요.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를 뭐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의 투자 수요가 아예 뭐 불가능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도 외에 서울로 다시 돈들이나 자금들이 몰려들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 경기도만 제외한 곳에서 투자나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막 이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 이런 데 갈 수 있겠네요. 뭐 인천도 되겠지만 뭐 천안이라든지 천안도 뭐 있고. 세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로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결국은 경기도만 빼고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찬성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들의 뭐 집값이 오를 때 경기도민들은 뭔가 소외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경기도민 네. 중에서. 근데 뭐 저도 좀 찬성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찬성하기가 어려웠고. 예상외네요? 네. 이게 뭐 기본적인 개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경기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 전체에 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2주택자 이상은 금지하도록 하겠다. 네. 이런 거라면 저는 다소 찬성하고 싶어요. 하지만 경기도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자 수요를 다 빼버리겠다라고 하면 이 경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차별 문제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걱정이 돼요. 실수요만으로는 그럼 집값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 네. 그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사람의 성향이라고 해서 경기도 전역을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다음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어쨌든 눌러있던 게 언젠간 튈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토지거래 허가제 풀릴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때가 제일 쌀 때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가 제일 쌀 때니까 싹 매수해버리면은 나중에 뛸 날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때 불로소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근데 좋았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을 듣는다는 거.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투기 세력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가하는 것도 뭐 시장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너네 아예 거래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뭐 경기도민도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그것을 찬성한다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서 조금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그럼 이번 키워드로 해서 뭐 설문조사도 하면서 좀 여론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좀 긍정적이라는 거죠.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사실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깜짝 발표를 많이 했었고 물론 그게 부작용을 많이 우려해서 그렇긴 한데 맨날 주머니 속에만 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나 무슨 카드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쓸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걸 쓸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줘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막고 사람들이 계속 대책이 나오는데도 매수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거지 주머니 속에 자꾸 있다고 위협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두 가지 안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30대 패닉 바잉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사실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소 과장돼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위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의 올바른 처방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또 저랑 대표님이랑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또 깜짝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희를 네. 좀 당황하게 했는데요. 네. 또 전월세 전환율에 네. 대한 언급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규 택지에 대한 교통대책 얘기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이번 촬영에서는 다 마무리를 못하니까 다음 때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팩트 체크 또 하겠습니다. 또 팩트 체크 해야죠. 네. 여기까지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가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